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묶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롯데가의 맞달 압수수색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롯데가를 향해 칼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유린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영자 씨 직접 압수수색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이 롯데그룹의 이 신영자 씨 자택, 그리고 롯데그룹의 이 호텔 면세사업부 등 8곳을 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정은호 씨라는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롯데 면세점에 자기 화장품 가게를 입점시키고 싶으면서 시작된 거죠. 네, 2010년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이 롯데 면세점에 입점을 할 당시 이 브로커 한 씨를 통했습니다. 네. 이 한 씨가 롯데그룹을 잘 안다고 해서 로비를 맡겼다. 롯데 면세점에 입점하게 도와달라 이러면서 수십억 원의 현금을 줬다라는 게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고요. 처음에 돈도 줬지만 앞으로 매출의 3%씩 계속 떼어주겠다. 그런데 면세점 들어가면 아주 크게 돈을 버나 보죠. 이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로비를 하는 거 보니까. 특히 또 면세점에 입점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근처나 아니면 목이 좋은 곳에 이 네이처 리퍼블릭 점포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이 브로커 한 씨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연매출의 3% 정도를 주겠다라는 계약이 맺어졌고 네. 실제 정은호 대표는 이 한 씨에게 수천만 원씩 매달 건넸던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결과를 보니까 2010년 이후부터 네이처 리퍼블릭이 롯데 면세점 등에 진출하긴 했군요. 네, 7곳이나 지금 현재 점포가 있고요. 대부분 다 목이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신영자 회장, 결국 신격구 회장의 큰 딸인데요. 네. 자, 이제 가까운 사이라는 브로커 한 씨를 향해 로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와 관련된 얘기까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신영자 씨의 아들 장모 씨가 있는데요. 네. 이 정은호 씨가 네. 돈을 계속해서 잘 한모 씨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가 네. 계약을 갑자기 해지를 하고 네. 신영자 씨의 아들 장모 씨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성사시킵니다. 한 씨에게 주던 돈이 장모 씨에게 간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갖고 있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이 한 브로커 한 씨에게 주었던 돈들이 신영자 씨의 아들에게 건네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네. 주목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롯데마트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도 검찰청 출두 과정에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이사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했는데요. 네. 이렇게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저렇게 인공눈을 뿌려서 이렇게 가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벌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분들 가족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저렇게 했습니다만 어쨌건 전에 보이지 못했던 검찰 출두 과정이 보지 못했던 장면이 오늘 오후에 연출됐습니다. 자, 롯데마트 전 대표의 모습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그동안 계속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정은호 씨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인데 둘 다 구속됐죠. 그렇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은호 대표로부터 5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그 이외에도 다른 수임료들을 많이 받고도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서 탈세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아서 오늘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은호 대표 역시 이 그동안의 도박 혐의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었고 네. 6월 5일 불과 닷새 뒤면은 출소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자신이 횡령 배임한 것을 덮기 위해서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되면서 오늘 다시 구속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6월 5일까지가 그 구속 만기이기 때문에 석방될 처지였습니다만 오늘 이제 사흘 전에 다시 그렇습니다. 재구속이 된 거죠. 다른 건으로 이제 구속이 된 셈이죠. 네. 자, 최근에 있었던 그 토막살인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5월 1일 그 대부도 인근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전 국민이 경악을 했는데요. 그 피의자인 조성호 씨가 네. 이 그동안 해왔던 이 진술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에 경찰 수사 당시에 조성호 씨는요, 네. 이 시신이 무거워서 토막을 냈다, 나와 부모를 욕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경찰 수사 당시 밝혔는데 둘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호 씨는 20대 초반이고 30살쯤이고 네, 30살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10살쯤 많던 이른바 룸메이트를
살해했는데 네. 얘기가 그 살해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 나와 부모님을 욕했기 때문에 살해를 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두 사람들은 2월 26일부터 약 한 달 이상 동안 동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조성호 씨와 최 씨 사이에서는 이 성관계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9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했었는데 조성호 돈을 씨가 준다는 거는 최모 씨가 조성호 씨한테 주기로 했다 그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조성호 씨가 받기로 했던 돈에 대해서 조성호 씨가 요구를 했더니 이 최 씨가 돈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일단 그랬고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 칼을 샀군요. 네, 맞습니다. 이 흉기를 구매를 했고요. 그 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에 대해서 계속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를 했다고 알려졌고요. 네. 그러자 이 4월 13일 밤 늦은 시간 이 최 씨를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달라. 결국 자기 기분을 나쁘게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 그리고 남녀 관계 비슷한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사건이 생긴 것 같은데요. 자, 왜 돈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조성호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014년에 의정부에서 애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했고 그게 사업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제3금융권에서 돈을 수천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세만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 숨진 피해자 최 씨로부터 모멸감 섞인 그런 심한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 참지 못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채를 썼고 3천만 원 넘게 쓰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90만 원씩 이자 독촉을 받으니까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분 나빠서라면서 이제 그 토막 살해 사건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성이 관련됐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손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진술을 바꿨다고 봐야 됩니까? 진술을 바꿨다기보다는 이제 네. 그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네.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발적인 범행의 경우에는 계획적인 그런 범죄보다 아무래도 형량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진실을 감추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성관계의 존재 사실, 그리고 그 네.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 등등을 처음에는 털어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네.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은 이제 두 명 사이의 어떤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결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한 추궁을 이제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아무래도 처음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범죄의 질이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형벌, 처벌 수위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드렸습니다.